자, 입조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임원을 뽑아보자. 그래서 임원 선출. 자, 임원은 지금 좀 전에 회장, 감사, 이사를 얼마 인원을 뽑을 거냐 그래서 보니까 1번 입조대표회의는 다음에 임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둡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인원을 선출하는데 임원 선출은 밑에 보니까 2번하고 3번, 2번에 1번 하고 2번에 걸쳐서 임원 선출은 세대수에 따라서 선출에 관한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원 선출은 지금 보면 임원 선출은 여기서 임원 선출의 선출이라는 건 여기는 임원 선출은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 선거 이후에 선출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임원 선출은 지금 뭐에 따라서 그 공동주택의 세대수에서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공동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 이상 미만에 따라서 임원을 선출하는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 문항에 이제 보면 동그라미 1번이 500세대 이상 공동체 임원에 관한 선출, 500세대 미만은 우측에 동그라미 2번에서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1번의 기억에 500세대 이상 공동체 회장 선출입니다. 회장. 자, 회장은 보니까 지금 첫 번째 기억의 A번에 다음 9번에 따라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자,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그래서 자, 그리고 B번 A에도 불구하고 A란 건 입주자 등의 이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보니까 여기는 후보자가 없거나 시작이 후보자가 없구나인데 후보자가 없어요. 후보자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없어요. 후보자가 없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선출 공고했어요? 안 나옵니다. 자, 선출 공고합니다. 나오세요. 안 나와요. 후보자가 없거나 또는 선출된 자가 없다. 그래서 선출된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출된 자가 없다는 건 선거는 했지만 요건의 미달에 대해서 선출된 자가 없어요. 그러면 직접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라고 그랬는데 후보자로 나오는 사람도 없고 선거를 치렀지만 선출된 자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선출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가보니까 이때는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이 얼마?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이제 그래서 B번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조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감사로 갑니다. 감사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보니까 A번에 다음 9번에 따라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첫 번째,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선출할 거냐? 보니까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두 번째,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미달하는 경우.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감사도 보니까 감사도 B번에 A에도 불구하고 즉 A란 것은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양거로 선출된 자가 선출 필요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 선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B번에 지금 양가로 닫고 있어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조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보니까 500 이상 공동택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다면 어떻게 감사를 뽑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입조대표의 구성원이 얼마?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라고 해서 B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이사입니다. 이사는 보니까 여기는 입조자 등의 직접 선출의 규정이 없는 것 같다. 왜? 보니까 이사 선출은 보니까 입조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주의라기보다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중에 임원 선출 규정 중에 이사죠. 이사는 지금 이제 임원 선출이라는 것은 회장, 감사, 이사를 정리하는 중에 이사입니다. 이사는 그러면 이사는 입조자 등의 직접 선출을 통해 선출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는 어떻게 선출된가? 여기는 지금 이사는 입조자 대표의 구성원이 얼마? 과반수 찬성. 그래서 입조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이사는 입조자 직접 선출에서 제외가 되고 어떻게 뽑더라? 구성원이 얼마? 과반수에서 이사는 500세 이상이든 이사는 500세 미만. 그래서 이상 미만의 이사 선출, 입조자 등의 선출이 아니라 누가 뽑습니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확인하시면서 자, 그 다음 이때는 2번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 선출 규정을 잠깐 보시면 볼까요? 자, 첫 번째 기억. 자, 회장 및 감사께서 그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입니다. 그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는 어떻게 선출하냐 봤더니 여기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보니까 첫 번째는 기억의 A번입니다. 입조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 그래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 입조대표의 원칙은 입조대표의 미만의 회장 감사 어떻게 선출합니까? 그래서 원칙은 입조대표의 구성원이 얼마? 과반수 찬성입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 감사를 선출합니다. 그러면 꼭 이 방법을 통해서만 선출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이 500 미만의 공동 회장 감사는 입대표 구성원의 과반 찬성을 선출하지만 예외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어느 방법을 통해 선출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 B번 A에도 불구하고 즉 구성원의 과반 선출에도 불구하고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의 기억 및 니은의 방법, 즉 예외적으로 뭘로 정했다? 관리 규약으로 정했다라면 무슨 방법을 통해 선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규약으로 분명히 정함이 있어야 되고 정함이 있다고 하는 그때는 몇 세대? 500세대 이상. 그래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 선출 규정에 따라서 500 미만이라 하더라도 회장 감사를 뭐 할 수 있다? 선출할 수가 있더라 해서 원칙은 미만이면 구성원의 과반 찬성이지만 예외적으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때는 500세대 이상 공동택의 회장 감사 선출 규정에 따라서 회장 감사를 뭐 할 수 있다?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질문에 기억 정리하고 이사입니다. 이사는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죠.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일단 이사는 저 방금 봤지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상 미만의 관계없이 누구? 이사는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여기 이제 보면 회장 감사를 이 입조자 등이 직접 선출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9번에 회의록이 갑자기 튀어나오긴 했어. 요건 좀 전에 뒤쪽에 좀 연계했으면 좋았을 뻔한데 일단은 먼저 여기서 정리를 먼저 하죠. 입조자 대표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는 뭔가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자, 이제 그러면, 자, 회의를 개최한 때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 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즉, 입주자 대비 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 결과물이 뭐가 남습니까? 회의록이 만들어지는데, 회의록의 작성을 누가 해요? 입주자 대비 회의. 그러면 그 회의록을 입주자 대비 회의가 누구로 하여금 보관하게 합니까? 관리 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뭐합니까? 그때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지문 중에 회의록에 대해서 회의록에 관한 그 지문 중에 보면 열람이나 열람 청구나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입니다. 그래서 열람 청구나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가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보여준다, 즉 보여준다, 복사해준다가 아니라 보여주고 복사해주는 것을 뭐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관리 규약이죠. 관리 규약이죠. 그래서 관리 규약을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입주자 등이 보여주세요 자기 비용이란 건 복사해달라는 사람이 비용 지불할 테니까 그 복사해주라 했을 때 이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응한다는 것은 관리 규약에 열람이나 복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리 규약에 따라 공개한다, 비공개한다가 결정이 되는 거지 주체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더라. 그래서 여기는 공개 유무를 뭘로 정한다?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될 수도 비공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그게 회의록에 관한 열람 복사에 관한 질문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동그라미 10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보충학습에 동별 대표자 임기입니다. 임기에 관한 걸 한번 잠깐 보실까요? 동별 대표자 임기 나와 있는데, 자, 임기를 한번 보시죠. 동별 대표자 임기. 자, 이제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을 구성을 했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교재 순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순서 맞춰 가다 보니 그렇습니다만, 이제 선출된 임기는 어떻게 할 거냐 보니, 임기는 밑에 이제 가보면 1번에 동별 대표자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 그래서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임기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1번 모든 동별 대표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는 몇 년이 됩니까? 2년. 그리고 2번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양가로 포함 말한다. 그래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2번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2년으로 된 임기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 자, 그리고 이 경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횟수에 포함 여기는 몇 개월 미만이다. 보궐선거 선출 임기가 6개월 미만 이 한 번이라는 이 횟수에 포함한다. 이 횟수에 포함하지를 않습니다라고 해서 임기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하고 그 보궐선거로 선출 임기가 몇 개월? 6개월 미만이면 이 한 번만이라는 이 한 번 횟수랑 포함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나 정리를 하고, 그러면 중임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중임한 사람은 안 된대. 그러면 중임한 사람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없다? 근데 중임한 사람도 예외적인 요건이라면, 그 예외적인 요건이라면 중임한 사람도 동별 대표자로 뭐 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 여기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 하라면 중임한 사람도 동별자 선출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중임한 사람 예외적으로 선출될 수 있죠. 근데 그게 밑에 3번입니다.
이외의 양가로 직전 선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고하는 경우만 이외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외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는 직전 선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임한 사람도 선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요건 하라면 또 중임한 사람도 선출될 수가 있더라. 그렇다 정리하고 이어지는 이 경우 후보자 등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라고 해서 3번 하나 정리를 하시면서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이제 4번에서는 해임입니다. 해임이란 건 입주자 대비 회의, 지금 좀 전에 선출했던 누구, 여기서 해임입니다. 해임. 자, 해임에 관한 걸 살펴볼 거예요. 해임은 누구를 살펴볼 거냐면, 자, 동별 대표자를 선출했죠. 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잘못하면 해임할 거고요. 동별 대표자하고 그 다음에 임원, 이 선출된 임원들이 또 잘못하면 뭐예요? 해임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임은 동별 대표자하고 그리고 임원에 관한 규정 중에는 먼저 보시면 4번에 첫 번째 1번. 자, 그러면 동별 대표자를 어떤 절차를 통해 해임합니까? 보니까 1번.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 네. 그래서 동별 대표자는 이와 같은 요건에 따라 해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해임하자? 방금 이 임원입니다. 그럼 누구도 해임합니까? 임원입니다. 임원도 해임합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임원은 좀 전에 임원도 보니까 선출은 500 이상 미만으로 나누어 정리했듯이 임원도 이제 보시면 여기서 세대수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잠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임원도 해임합니다. 보니까 임원은 2번에 다음 구번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이제 그래서 여기 임원은 지금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문항 교재번호 그대로 가보죠. 2번의 기억에 임원을 해임한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회장 및 감사 기억이죠. 기억에 2번의 기억에 회장과 감사를 해임합니다. 네. 그 납회값 세대수란 약이 없어요. 근데 세대수가 없는데 어디서 그 세대 유추할 수 있냐면 양가로 요 단서에서 한번 지문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가로 단서가 보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에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그러면 입주자 대비 회의에 선출된 회장 및 감사라는 건 좀 전에 어디였던가요? 좀 전에 이 500 미만의 회장 감사는 뭐예요? 구성원의 과반 찬성을 선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입주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감사는 제외한다 보면 여기는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한 회장 감사는 몇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500세대 이상의 회장 감사 해임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해임한다는 겁니다. 보니까 어떤 절차? 보니까 그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사입니다. 이사. 자, 임원 중에 누구도 해임하면 이사입니다. 이사. 여기도 양가로 단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의 양가로 단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사했을 때 입주 대비 회의에 선출된 회장 감사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포함합니까? 네, 포함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500세대 미만의 공동택의 회장 감사 해임에 관한 절차와 누구와 동일하다? 이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택의 회장 감사 해임에 관한 절차는 동일하더라. 그래서 어떤 절차를 보니까 지문은 니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라고 해서 니은번. 그래서 해임은 지금 봤던 대로 동별 대표자 임원에 따른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임을 합니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 밑에 이제 가면 11번, 이제 12번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12번은 지금 밑에 어느 부분하고 연결된 내용이 좀 정리가 된 거냐면 입조자 대표 회의 의결 방법 및 의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학습란에 박스에 가보면 1번부터 해서 지금 지문 6번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정리할 거는 뭐를 정리할 거냐면 여러분이 여기 입조대표회의 의결사항, 입조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입조자대표회의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입조대표회의에서 의결로서 결정을 하게 해놨습니까? 라고 이제 밑에 이제 가보면 일단 교재 48페이지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입조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자, 문항 번호로 가시면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18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은 1번부터 쭉 해서 문항 18번까지 1번부터 해서 18번까지 해서 1번부터 18번까지 18가지 사항을 누가 입조대표회의 의결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럼 이제 18가지 다수의 사항이 있다. 그럼 이게 의결로 1번부터 18번에 해당 18가지가 의결로 효력을 가지려면 입조대표회의 구성원이 분명히 의결한다는 건 구성원들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건데 얼마의 요건을 갖춰야 의결 효력을 갖춘다라고 보셨을 때 자, 지문에 1번으로 올라가 볼까요? 입조대표회는 입조대표회의 구성원 얼마의 찬성?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구성원 얼마가 찬성해서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과반수의 찬성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18가지가 의결로 효력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의결사항은 총에서 보니까 지금 봤던 대로 몇 가지가 있더라? 총에서 18가지, 1번부터 18번까지 총 18가지 의결을 가지려면 얼마가? 구성원이 얼마가 손들어져야 돼요?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의결로 효력을 갖습니다. 해서 18가지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쭉 1번부터 쭉 해서 다수의 내용들이 있더라. 그럼 여러분이 현재 18가지는 지금 18가지 이 다수 이상 있다는 거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18가지는 차후에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2차 과정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8가지는 일단 잠깐 보류하고 일단 18가지가 의결로 효력을 가지면 얼마가 찬성합니까? 과반수 찬성을 하면 의결 효력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하나 주의하실 게, 자, 우측에 1번, 2번을 건너 우측에 49페이지 가시면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3번에 가시면 1 및 2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보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자, 그러면 일단 3번에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지문은 정확히 일단 18가지 좀 차후에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것은 전제를 뭘로 놓고 갔냐면 자,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제한적인 어떤 요건 하지만 동별 대표자도 될 수 있고 회장도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18가지 관련 의결사항 중에 의결사항이 이때는 사용자가 이때 구성원이 얼마입니까? 과반수. 중요한 건 이때 이 사용자가 이 입주협회 이제 그 해당 공동체 관리규약으로 정한 구성원의 수는 몇 명으로 할 건가는 해당 공동체 관리규약을 정해놓았고 그 규약에 따라 사용자가 입주협회 구성원이 얼마입니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전제를 놓고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주협회 구성원의 과반수인 경우라면
18가지 사항 중에 2가지는 꼭 지금 정리할 필요가 그래서 그 18가지 사항, 18가지 사항, 18가지 사항 중에서 사용자가 구성원의 과반수인 경우라면 2가지 정리할게. 이어지는 지문에 가볼까요? 지문에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2의 12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그 18가지 사항 중에 12번하고 12번은 의결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구성원이 사용자가 과반수라면 12번은 의결사항 다 제외, 의결할 수 없어요. 의결사항에서 제외되는 12번은 어떤 내용이길래 이 환경 여건이라면 아예 의결사항에서 이거를 빼버릴 거냐. 자, 규정을 잠깐 12번 가보시면 12번은 지금 정리한 게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종료 확인입니다. 그래서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종료 확인은 사용자가 구성원의 과반수라면 의결에서 아예 제외하겠다 하나. 그 다음 이어지는 다시 지문의 우측에 3번에 자 그리고 15 중에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일단 그러면 잠깐 보류하고 15번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 이 18가지 중에 15번으로 잠깐 가보죠. 15번 가보죠. 15번은 장기수선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또는 조정, 양가로 비용 지출을 수반한 경우를 한다. 그러면 15번은 2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자, 그럼 이제 그 2가지 그 관련한 중에서 15번은 2가지 중에서 뭐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관계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15 관련된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과 안전관리 수립 또는 조정 중에서 그 중에서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해서 플러스 이때는 이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이와 같은 의결대로 진행합니다. 어떤 의결대로 이 수립 또는 조정을 진행할까? 그거까지 마무리 한번 살펴보시면 다시 교재로 가볼까요? 교재로 가보시면 지금 지문에 다시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대로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여기 12번은 아예 의결사항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고 15번 그 2가지 관련 계획 중에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뭐 합니까? 이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8가지 중에 지금 따로 다수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만 대신 사용자가 구성원의 과반수인 전제라고 한다면 12번은 아예 제외하고 15번은 2가지 중에서 장기수선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거라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진행한다는 것 2가지는 지금 기억을 하십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정리하시면서 한번 읽어는 보시고 기타 의결사항은 이 2가지와 정족수, 구성원의 과반수라는 이 지문 정리해서 여기는 의결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자, 4번입니다. 4번. 자, 회의 소집입니다. 지금 4번 입대비 회의 소집은 여기서 볼까요? 입대비 회의 소집 여기서 보자. 입주자 대표회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럼 회의 소집은 어떻게 할까? 모의세우가 아니라 이와 같은 절차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소집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밑에 4번입니다.
입조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니까 회의 소집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뭘로 정하세요?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밑에 이제 가보니까 4번에 1, 2, 3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 때 며칠 이내 14일에 입대표회를 소집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회의 소집은 보니까 회의 소집은 원칙은 어디 규정에 따라서 해당 공동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소집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럼 예외적이라는 건 지금 회의 소집 요구죠. 요구면 요구는 몇 가지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 소집 요구가 있다면 그러면 예외적인 단서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밑에 나와 있는 4번의 1, 2, 3 그래서 4번의 1, 2, 3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밑에는 이 해당 요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14일 이내 회의 소집을 누가 해야 돼요? 회장이 소집을 해야 한다. 만약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자면 누가? 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를 대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질문은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자는 경우는 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의를 소집,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 회의 소집을 이 해당 세 가지를 설명하냐? 1, 2, 3번을 살펴보시면 1번은 입조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하나, 두 번째 입조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그리고 3번 여기는 지금 세 가지 중에 마지막 3번 있죠. 3번입니다. 3번은 여기 요 지문하고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좀 전에 회의 소집의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보시면 전체 전체 입주자입니다. 주의하세요. 3번은 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2번은 등이 들어가요. 입주자 등이고 아니고는 차이가 있죠. 입주자 등. 여기서 등이란 건 누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사용자가 포함된 게 사용자가. 그러니까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포함된 개념인데 입주자는 사용자가 들어가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구권자 중에 2번은 지금 뭐지? 2번은 누구예요? 2번은 지금 입주자 등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그러나 여기 세 가지 세 번째 그때는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합니다. 근데 세 번째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건 단서가 있어요. 양가로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그래서 좀 전에 의결사항 18가지 중에 15번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어떤 절차라고 그랬어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의결들을 진행한다. 그러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가 소집돼야 되죠. 그래서 관련 지문이 지금 여기는 이 세 번째 요구권자하고 방금 받은 의결사항 중에서 15번은 같이 연계를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별도로 따로 떼서 보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조각을 붙여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의결사항 중에 15번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들을 의결한다고 그랬으니까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요건을 갖추려 일단은 모여야 되죠. 얼마가? 네. 그래서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그래서 1, 2, 3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원칙에 따르든 예외에 따르든 회의 소집이 끝나면 결과물로 뭐가 남아요? 회의록이. 그래서 회의록은 좀 전에 정리했네요. 회의록은 작성은 누가 해요? 입조대표회의. 보고는 누가 해요? 관리조체. 그리고 그
그 회의록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복사해달라면 뭐 한다고 그랬어? 그때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한다. 보여줄 수, 보여주지 않는 것은 뭐에 정하세요? 관리 규약의 그 내용을 정해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렇게 해서 지문을 4번 정리했고 5번 입조협회는 의결할 때 입조자 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체 관리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6번 자, 입조대표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체를 관리하는 경우는 주택관리업자 직원,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 즉 부당 간섭 금지죠. 예, 그래서 부당하게 간섭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라고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 자, 그래서 문항 정리해 두실까요? 이번 시간은 의결 사항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 사항까지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